시간 때문에 문자를 많이 못 읽어드렸네요. 네, 많이 기다리신 시간이죠. 김방희의 경제특강 시간입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관세 공부해봐요. 예, 네, 사실 어려워요. 관세 그럼 어려워요. 네. 그렇죠. 말부터가. 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 물리겠다고 공언한 날 아닙니까? 네. 워싱턴 DC, 그러니까 동부 표준시로 6일 0시 기해서 부과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서너 시간 남았습니다. 그 시차 때문에 중국하고 혼선이 그렇죠. 중국도 매기려고 해 봤더니 이거 우리가 먼저 매기게 되네 이래야 먼저 매기면 안 되죠. 이거는 근데 맞고 받아쳐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도 홀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 운명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관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이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지금 휴가철에 해외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이야기도 해 주십시오. 예, 네. 이 면세점 얘기도 생각이 나고 면세 한도. 네. 또 뭐 보세 이런 얘기들도 하니까 오늘은 네. 관세 얘기를 할 텐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경제 원리 외에 이 관세라는 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히 예전처럼 관세 경제학이 아니라 오늘은 관세 정치 경제학에 대해서 네. 얘기를 드리죠. 특히나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관세라는 게 일단 어떤 세금입니까? 예, 상품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할 때 어떤 나라가 수출입품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영어로는 뭐 아시다시피 테립이라고 하고요. 국경 넘을 때 통과하는 곳이 세관이잖아요. 영어로는 customs,라고 그러니까 네. 거기 세관에 내야 되는 거니까 customs duty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면세품 뭐 이런 면세점 이럴 때 duty free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상품이 국경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게 근대 이후의 일인데 이때 이제 관세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원 같은 거 많이 따져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니, 그 말이 재밌어요. 왜 나왔는지 재밌어요. 네. 어떤 배경이 되거든요. 뭐 이 단어의 어원이 처음에 외국산 상품의 항만 이용료 매겼던 스페인의 어느 조그만 마을 이름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일반적으로는 뭐 아라비아어의 알린다, 정한다 이런 말, 또 이탈리아어의 가격 목록, 비율책 이런 데서 나온 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민간 어원설이니까. 테리프라는 뜻이요. 네. 네. 수출입품에 대해 관세를 매긴다. 우리가 알기로는 수입품에 관세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출품에서 관세를 매겨요? 예, 그 수출품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물지만 있습니다. 네. 그 나라 수출품 가운데서 정부 입장에서 너무 많이 바깥으로 안 나갔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농작물, 광물, 석유 같은 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뭐 지금은 수출 장려하는 시대니까 거의 사라지긴 그렇죠. 했습니다.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3세계에서 많이들 매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자유무역의 기치 아래 관세 자체를 낮추거나 없애는 추세였기 때문에 거의 네. 사라지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전까지는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아예 헌법으로 이게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수출품에 관세 매기지 마라. 네. 그 이유는 이제 남부가 이 농작물을 건국 이후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네, 면화 이런 거 많이 그렇습니다. 했죠. 네. 여기에 수출 관세 매길까 봐서 아예 남부 쪽에서 로비를 통해서 헌법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출품에 관세 못 매기게 한 게 미국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제3세계에서 많이들 매겼습니다. 네. 그런 또 숨은 이야기가 있군요. 네. 근데 이제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미국이 경제대국으로 무역 최고 상대국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유무역에서 이기는 쪽, 이 승자들은 대개 관세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그래야 더 수출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패자 혹은 패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패자들은 관세를 부과해서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영향력 하에 있다가 독립해서 오히려 유럽을 경제적으로 압도하게 된 미국의 경우도 관세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도 사실 보호무역주의라든가 관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독립전쟁 왜 벌어졌느냐, 뭐 보스턴 차 사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만은 영국과의 무역 적자가 결정적 계기가 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세기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영국으로부터 값비싼 수입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무역 적자가 한 20여 년 만에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미국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합니다만 네.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남북전쟁도 뭐 노예제도를 둘러싼 지역 간 입장차가 있었습니다만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이견도 작용을 했습니다. 네. 공업지대인 북부 입장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제조업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 하자. 북부 쪽이 네. 그렇게 제창을 했고 반면에 농작물 유럽에 팔아야 되는 남부는 자무역 옹호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던 거죠. 네. 미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줄곧
보호무역주의의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유럽이 주력 경제권인 상황에서는. 이때는 영국이 이제 자유무역을 목소리 높여서 주창했고요.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사실상 뭐 경쟁업체라든가 경쟁국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이때부터는 이제 미국이 자유무역의 선봉에 서게 된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입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유럽이 통합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라든가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죠. 네. 유럽연합하고는 이미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유럽의 보복 관세로 실질적인 무역 전쟁의 포문이 열렸고요. 중국과는 그동안 설전만 벌이다가 오늘로 실제로 대포를 주고받을 거냐? 네. 이게 확정되는 중대한 또 증시에도 영향 많이 미칠 겁니다. 그럼요. 네. 이제 세계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죠. 경제도 이렇게 역사로 들으니까 재밌습니다. 관세는 우리가 알기로는 경제적 효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역이라는 건 경제적 효과가 좋으니까 우리가 교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관세는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경제학계 주류의 입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자유무역을 왜곡시킨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유무역이 소비자의 이익을 가장 잘 보장하고 한 나라 경제의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관세를 매기게 되면 이제 가격의 왜곡이 벌어진다는 거죠. 당장 국내 제조업체는 수입품 가격이 뛰니까 경쟁에서 반사적인 이득을 보겠죠. 네. 또 정부도 이제 세금 수입이 늘어서 좋긴 한데 소비자가 이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소비자 잉여라고 그럽니다만 이게 이제 줄어든다. 이 득실을 다 따져봤더니 손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경제적으로 두 가지 요인을 더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가 바로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관세 매기면 상대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보복 관세 매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산 오토바이나 버번, 진 같은데 관세 매기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오토바이 회사 할리데이비슨이 공장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중국도 니네가 매기는 만큼 보복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번에 이제 38조 원에 해당되는 34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25% 세금 매기게 되면 중국도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잉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무역이 크게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미국 내 제조업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네. 그러니까 보호해주겠다는 당사자들이 우린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내 GM도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다면서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하고 세계화가 되면서 이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거,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변화되다 보니까 예전같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 다른 나라에 판다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GM이라는 회사는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이다 하는 말까지 만들어낸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자동차 회사인데 미국 내에서 팔리는 차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만들어요. 우리나라처럼 GM에서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수입업체이기도 한 거예요. 미국 제조업체이면서 동시에 수입업체인 거죠. 또 뭐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가 일본의 토요타 같은 회사도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니까 미국 제조업체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모호해져서 상당히 경제 환경은 복잡해졌는데 관세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단순 무식한 무기를 휘두르겠다는 입장이니까 이게 상당히 서로들 이제 흥분하고 있는 거죠. 해외에서 수입되는 워낙 미국은 자동차 나라인데 해외에서 수입되는 차에 내가 비싼 관세를 매겨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 줄게 했더니 GM이 나서서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강판 뭐 수출하는데 거기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어쨌든 자동차도 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원가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 엘라바마 공장이라든가 주변에 2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체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자리에 받을 타격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굳이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 역시 정치 논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정치 논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관세 매기는데 가장 오래된 그 정치 경제 논리가 18세기 독일 정치 경제학자인 프레드리히 리스트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유치산업보호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고 좋은 수입품이 무차별적으로 유입이 되면은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있는 산업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여전히 이제 먹히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에 보호무역주의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과 또 지지 기반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배려라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스타일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블러핑, 허세에 가까운 어떤 설전을 벌이면서 네. 협상에서 많은 걸 얻어내는 거거든요. 네. 이런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지자가 수입품과 이민자들한테 일자리와 성공 기회를 빼앗겼다고 일단 생각하는 네. 중남부의 그 저항력 제조업체 노동자들입니다. 네. 육체 노동자라 그래서 목이 좀 빨갛게 탔다 그래서 레드넥이라고 부르는 네.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한테 뭐 경제 원리 들이대면서 이 조치를 오히려 당신 피해봐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성적으로 먹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냥 좀 술집에서 싸움이 붙으면 술집이 망가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한 대 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던져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남은 유일한 관심사는 트럼프가 이 싸움을 어디서 멈출 거냐. 유럽에는 이제 한 대 날렸고 유럽도 한 대 날렸거든요. 그랬더니 자동차를 가지고 더 세게 미국이 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중국은 이제 큰 펀치 날린다고 지금 공언만 하고 오늘 실제로 날리는지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죠. 네. 상대가 반격해 올 것 같긴 한데 네. 상대가 미국한테 얻을 게 많으니까 네. 적당한 선에서 싸움을 멈춰주면 트럼프 입장에선 우리가 많은 걸 얻었다. 네. 그렇게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광고할 수 있는 거죠. 1930년대 그때도 그 이제 대공황 29년에 왔는데 그때도 이거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까? 예, 정확히 그 1930년 이맘때쯤에 네. 6월인데 관세율을 평균 13%에서 59%로 무려 한 3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네. 다 반대했죠. 근데 미국에서 농업과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하고 네.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걸 제정했고 즉각적으로 유럽의 한 20여 개국이 20에서 40%의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이어졌는지 잘 아시잖아요. 무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이하로 네. 줄었고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태동했고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지금 상황하고 도입부가 상당히 비슷해서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야 이때 기억이 있는데 똑같은 대재앙을 향해서 돌입할 거냐 갈 거냐 뭐 이런 대중의 이성과 양심을 좀 믿긴 합니다만은 워낙 돌출적인 미래를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지금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득세해서 네. 예측 불허입니다. 네. 휴가철이니까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저 면세품 관련해서 면세품이다 그러면 그럼 오늘 이야기한 관세를 안 매긴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면세품을 파는 면세점이라는 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네. 1947년 아일랜드의 셔넌 국제공항이라는 데 처음 생겼는데 네. 이게 미국하고 유럽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들이 중간 기착지였어요.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소비 여행객들이 좀 편의를 봐주는 면도 있고 여행객들한테 소비를 장려할 수 있으니까 해당 국에서도 이제 반길 일이죠. 네. 보니까 그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인천공항 면세점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그럼요. 큰 네. 규모에 해당되거든요. 네. 근데 뭐 엄청난 내구재,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걸 면세해 주는 건 아니고요. 뭐 술이라든가 담배, 기념품, 선물 네. 같은 거. 뭐 이러다 보니까 명품 브랜드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긴 합니다. 네. 그 사전 면세점 이렇게 네. 백화점 옆에나 공항 여기서 사지고 공항에서 받는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정말 기가 막힌 상품이라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네. 보세 의류, 보세 옷 어디서 사니? 보세 가게에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관세 안 매기는 상품이 국내로 막 유입되면 네. 이게 짬뽕이 일반 상품하고 짬뽕이 돼버리면 징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유통 질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 창고라고 불리는 보세 지역이라는데 다 일괄적으로 하적을 했다가 활용을 했거든요. 이게 흘러나와서 보세품, 보세 의류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는데요. 과거에 좀 관세 행정이 허술하던 시절에 주로 많이 유통이 됐고 지금 과거에 그런 제목이 붙어 있으면 네. 그냥 싸다는 의미지 실제 면세라는 뜻은 아마 아닐 겁니다. 네. 끝으로 면세품 규정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 다가오는데. 네. 한도는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들어도 잘 $3,000니까 340만 원 됩니다. 네. 면세 한도는 $600니까 네. 그러니까 국내 면세점에서 그 300 몇십만 원까지 살 수는 있는데 면세가 되는 건 $60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거고요. 네. 국내 한도 이상으로 사시면 요즘 전산 잘 돼서 그런지 체크 다 되더라고요. 노란 딱지가 붙어서 짐 검사 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또 블랙리스트처럼 계속해서 짐 검사를 당하니까 그렇죠. 충동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5988님이
경제도 역사로 듣는 성공회감 김방희 소장님 경제특강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요. 어제 엄청 잘 자란 상추 따왔는데 우리 경제도 여름 상추처럼 싱싱하게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의 김방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175님이 윤강옥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AI로 뽑으면 어떨까요? 하셨고요. 인공지능으로. 네. 이호성님이 박연미 기자 말에 너무 공감해요. 모든 공무원들이 많은 권한과 책임에 비해서 보상이 적으면 다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셨고요. 네. 1011님이 나이가 있어도 신혼처럼 살고 있는데 신혼부부 청약 안 될까요? 하시고 이렇게 꺽쇠 해주셨어요. 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신혼처럼 아주 알콩달콩 사시는 분들은 할 수 있게끔. 그거 검증이 쉽지 않네요. 8106님이 더불어 사는 인생인데 회사는 오너가 아니라 직원이 키우며 발전을 합니다. 오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뒤를 받쳐주면 됩니다. 그럼 회사가 좋아질 겁니다. 하셨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갑을 관계라고 갑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을이 바뀌고 있어요. 을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갑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 사고 납니다. 자, 성공회감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저는 KBS의 기자 김원장이었고요. 고맙습니다.